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스 2010 버전 엑셀 4장 수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 함수의 기본 설명을 상세하게 듣고 싶다면 블로그에 해당 강좌의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그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거래 내역 워크시트에 L6셀에 수박 전체 거래수를 계산하는 함수를 추가하시오. L6셀은 결과를 구할 셀이고요. 그리고 실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거래수, 즉 개수, 건수, 인원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거래수를 구하긴 하지만 수박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 바로 countIf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은 분명 수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거래 내역 워크시트 L6셀을 선택하고 equal countIf라고 입력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 입력해도 좋고요.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명을 더블 클릭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함수 삽입 버튼 누른 다음 첫 번째 인수 range를 입력합니다. range는 바로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다 라고 되어 있죠. 조건은 수박이고 수박은 품명 범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range는 품명 범위를 넣어줍니다. 이 품명 범위를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했는데요. 시험을 칠 때는 단축키보다는 마우스로 직접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단축키는요. 이렇게 시작셀, 범위를 지정하려고 하는 시작셀 D5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데이터가 연속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험 칠 때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조건, 두 번째 인수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수박이다 라고 조건명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확인 누르면 현재 거래 내역에서는 수박이 18번 거래되었다고 결과가 구해집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거래 내역 워크시트의 L7셀에 거래처 공사의 수량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를 추가하시오. 이때 거래처 공사가 바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되고 구하려고 하는 결과값은 수량의 합계죠.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 함수가 있죠. 근데 지금 거래처 공사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If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먼저 결과는 L7셀에 구해야 하니까 데이터를 열어서 L7셀을 선택합니다. equal sumIf. 이번에는 함수를 다 입력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서 sum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른 다음 range는 거래처 공사라고 했죠. 아까 거래 조건이. 그래서 거래처 범위를 range 범위로 넣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거래처 공사. 현재 거래처가 여기 거래처와 번호 사이가 띄워져 있죠. 인수로 입력할 때도 정확하게 띄워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수 sum range는 바로 실제 합을 구할 범위죠. 자, 그러면 조건은 거래처 공사고 수량의 거래처 공사에 해당한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합을 구할 범위는 바로 수량 범위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바로 거래처 공사의 수량의 합계는 377이다 라고 결과가 구해집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거래 내역 워크시트 거래처 공사의 평균 금액을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여 제품 거래 내역 워크시트 L8셀에 반환하시오. 자, 그러면 L8셀을 선택하고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하여 거래처 공사에 해당하는 평균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8셀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equal average if 함수를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조건 거래처 공사였죠. 레인지에는 거래처 범위를 넣어주고 조건은 거래처 공사라고 입력을 합니다.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는 바로 평균 금액, 즉 금액 범위가 됩니다. 이 금액 범위를 평균을 내어라. 조건은 거래처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 누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이 결과가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제품 거래 내역 워크시트 L9셀에 거래처 09에 해당하고 홍으로 시작하는 품명에 해당하는 총 공급가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09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홍으로 시작하는 품명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지금처럼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SUMIF 함수에 s를 붙인 SUMIF s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합을 구할 범위는 공급가가 되겠죠. 자, 그럼 데이터에 함수를 적용해서 결과를 구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구할 셀 L9셀을 선택하고 equal SUMIF 지금 보니까 s가 붙어 있는 함수 보이죠? 바로 다중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IF s 함수입니다. 발음상 헷갈리니까 저는 그냥 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버튼 누르고 먼저 sum range. 자, 여기 인수가 2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밑에 칸을 클릭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수가 점점점 나타나죠. sum range가 실제 합을 구할 범위고요. 요렇게가 첫 번째 조건을 적어주는 인수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 스크롤바 내리게 되면은 점점 조건을 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조건은 총 127개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총 공급가를 반환하는 했죠. 그래서 공급가가 실제 합을 구할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한번 적어 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래처 09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거래 내역의 거래처 범위를 크라이테리아 렌지 1이라고 하는 인수에 입력하고 첫 번째 조건은 거래처 09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때 조건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하는데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할 때 큰 따옴표를 묶어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홍으로 시작하는 품명이었죠. 자, 그러면 크라이테리아 렌지 이번에는 품명 범위가 들어가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적느냐면은 홍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자, 바로 에스테리스크 만능 문자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홍으로 시작하는 품명 중에서 홍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홍당무, 홍시 뭐 이런 등등들이 있겠죠. 조건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합을 구하라. 바로 썸레인지 인수는 총 공급가, 첫 번째 인수는 거래처 09, 두 번째 인수는 바로 홍으로 시작하는 품명. 확인을 눌러보면은 공급가 중에서 홍으로 시작하면서 거래처 09에 거래된 내역의 공급가 합이 구해졌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팀별 매출 워크시트에서 셀 J4에 count if s를 사용하여 B팀에서 2, 4분기 매출액이
80만을 초과하는 했습니다. 조건 두 개죠. B팀이면서 2, 4분기 매출액이 80만을 초과하는 담당자가 몇 명인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인원수 구하는 문제죠. 인원수, 즉 건수, 인원수, 개수 구하는 함수 count에 조건이 있죠. if가 붙었습니다. 근데 다중 조건이네요. s가 붙었습니다.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하여 B팀이면서 2, 4분기 매출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는 담당자가 몇 명인지. 자, 그러면 데이터에서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구할 J4세를 선택하고 equal count if s가 붙어있는 함수를 찾아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어떻습니까? criteria range 1, criteria 1, criteria range 2, criteria 2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는 인수는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적어줄 수 있도록 스크롤바가 만들어지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B팀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소속 범위가 레인지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B팀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criteria range, criteria 2 인수를 마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2, 4분기 매출액이라고 했죠? 2, 4분기 매출액 범위를 지정합니다. 조건은 80만을 초과하는. 자, 수식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2, 4분기 매출액 범위에서 크다죠? 초과를 의미합니다. 80만을 초과하는. 자, 그럼 이 두 조건에 만족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냐, 즉 담당자는 몇 명이냐 확인 눌렀더니 3명이다 라고 결과가 구해집니다. 지금처럼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 count if, 다중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s, 그리고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 if, 다중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sum if s, 그리고 다중 조건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if s, 그리고 그냥 조건 하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rage if 함수까지 6개의 사용 방법을 익혀서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나오는 함수들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 워크시트에 F2 지역의 평균 연간 매출 총계, 그럼 평균은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 연간 매출 총계를 사용하여 보고형 시트 C1셀을 반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연간 매출 워크시트에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트, 보고형 시트에서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0값은 계산해서 제외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0값은 평균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평균은 합계 나누기 수량이죠. 즉 개수죠. 이때 0값은 평균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조건으로 0값을 제외하는 조건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풀이를 해볼 테니 한번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인수를 보시고 반복해서 풀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보면서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연간 매출 시트의 데이터고요. 그리고 보고형 시트입니다. 먼저 연간 매출 워크시트 F2 지역에 연간 매출 시트의 F2 지역이죠. F2 지역이 한 3번 정도 입력이 되어 있네요. F2 지역의 평균 매출 총계를 구해서 보고용 시트 C2셀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보고형 시트 C2셀에서 시작합니다. 자, C2셀을 선택하고 equal 조건이 여러 개죠. average if s가 붙어 있는 함수를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연간 매출 시트, 즉 여기 연간 매출 시트를 선택하고
연간 매출 총계의 평균을 구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연간 매출, 연간 이건 추가 매출이죠. 연간 매출 총계 범위를 지정합니다. 다시 지정할게요. 연간 매출 총계 범위를 지정합니다. 현재 결과를 구하는 셀은 보고용 시트였고 데이터는 참조할 데이터는 연간 매출 시트에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버리지 레인지 인수창에는 연간 매출 시트에 라고 하는 느낌표 표시가 시트를 의미합니다. 연간 매출 시트에 라고 하는 다른 시트의 이름이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해당 시트에서 첫 번째 조건. 자, 어떻습니까? 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크라이테리아 1. 첫 번째 조건을 적어주는 인수죠. 연간 매출 시트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F2 지역이다. 그죠? F2 지역. 지역 범위의 조건은 F2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조건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0값은 계산해서 제외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 연간 매출 시트로 가서 바로 연간 매출 총계의 0값을 제외하라. 자, 이렇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고 비교 연산자를 쓰고 0이라 적게 되면 0이 아닌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수를 읽어보면은요. 에버리지 레인지에는 연간 매출 범위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간 매출 총계의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조건은 F2 지역, 즉 지역 범위에서 F2 지역이면서 연간 매출이 0이 아닌 경우에 연간 매출 총계의 평균을 구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보고용 시트에 해당 결과가 구해집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워크시트에 셀 K에서 K6에 셀 H2에서 H6의 지역에 따른 총 매출에 대한 총 매출합을 계산하시오. 이러한 총 매출합을 관리자별 워크시트 해당 셀에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먼저 지역별 매출 워크시트에 셀 K2에서 K6에 H2에서 H6의 지역에 따른 총 매출을 먼저 구합니다. 문제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매출 워크시트에 K2에서 K6 여기 총 매출 합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다. 그죠? 이 범위에 셀 H2에서 H6의 6의 지역에 따른 총 매출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왼쪽의 데이터가 즉 원본 데이터, 즉 거래가 일어난 데이터고 이 데이터에서 각 지역별 총 매출 합을 구하라고 한 거죠. 지금 원본 데이터는 보니까 원시 데이터에는 F2 지역 같은 지역이 여러 번 거래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각 지역별 총 매출의 합을 구하는 지표를 만들어 뒀네요. 자, 그러면 함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sumif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sumif 함수를 이용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 하나 지역에 해당하는 총 매출액의 합입니다. sumif 함수 사용해서 함수 삽입 버튼 누르고 먼저 조건은 이제 F1 지금 현재 F1 지역의 결과를 구해야겠죠. 지역 범위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F1 지역의 결과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과 구하고 나면 수식을 끌어 복사해서 F2 지역, 3지역, 4지역의 결과도 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식을 복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범위를 참조했던 이 범위도 수식을 복사한 거리만큼 한 칸씩 이렇게 참조 셀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F1 지역에서 F5 지역의 결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범위는 변하면 안 되는 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 범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변하지 않도록 언제 변하지 않느냐고요? 수식을 복사할 때 변하지 않도록 절대 참조를 해야 합니다. 절대 참조에 관련된 내용의 개념이 난 잘 없다
이런다면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절대 주소, 절대 참조의 수식 방식을 공부하는 링크를 블로그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ange의 범위는 펑션키 F4를 눌러서 지금처럼 절대 참조해야 합니다. 절대 주소로 만들어주는 단축키가 F4입니다.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조건은 여기 지계표에 있는 F1 지역 이렇게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럼 실제 합을 구할 범위는 총 매출액의 합을 구할 거죠. 그래서 총 매출액 범위를 넣는데 마찬가지로 수식이 복사되었을 때 참조 범위도 변하게 됩니다. 이 범위도 변하지 않도록 절대 주소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sum range도 바로 절대 참조를 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총 매출 합이 구해지고 여기 채우기 핸들이죠. 이 부분에 얇은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이 되었을 때 쭉 끌어서 F5 지역까지 복사하면 F1 지역에서 F5 지역까지 총 매출액의 합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 구한 총 매출액의 합을 복사해서 관리자별 시트 총 매출액 합 영역에 해당 셀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누르고 빠져나오면 지역별 매출액 시트에서 구했던 총 매출액의 합이 여기에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났습니다. 물론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지금처럼 여기에 값이 변한다면 연결된 관리자별 시트의 값도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편리한 기능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다소 어렵다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직접 실습을 해가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팀별 매출 워크시트 H3에서 H14 범위에 분기별 합계 값이 합계 평균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공백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조건이 있죠. 분기별 합계 값이 합계 평균 이상이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상이라면 참의 결과는 통과, 거짓의 결과는 공백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if 문제다, 그죠? 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팀별 매출 워크시트를 선택했고, 현재 각 합계가, 그죠? 지금 여기 H3에서 H14 범위의 결과를 구하는데요. 여기에 분기별 합계 값이 합계 평균값 이상이라면, 현재 이 값이 이 값 이상이라면 이 결과 패스에 통과라고 적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백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equal if라고 입력을 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릅니다.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인수가 바로 조건을 적어주는 인수죠. 각 분기별 합계 값이 합계 평균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이때 if 함수로 결과를 구하고 나면 수식을 끌어 복사해서 나머지 담당자의 패스 결과도 구해야 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참조되는 셀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담당자의 패스의 결과는 각 합계가 합계 평균 이상이냐라고 조건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합계 평균 셀은 변하면 안 되는 셀이 되는 겁니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K2셀은 바로 펑션키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해야 합니다. 절대 주소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합계가 합계 평균 이상이라면 참의 결과값은 통과, 그렇지 않을 경우 공백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공백이라고 해서 value if false 인수를 비워둬 버리게 되면 통과가 아닌 경우에 결과값이 false라고 논리값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은 큰 따옴표를 이렇게 2번 찍어주면 됩니다.
공백이라고 해서 안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큰 따옴표 한 번, 두 번 이렇게 열고 닫고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결과가 나오고 수식을 복사하면 어떤가요?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패스가 통과로 처리가 되었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함수 마지막 문제로 이제 배열 수식입니다. 아, 맞다. 찾기 참조 함수도 남아있죠? 이번 수식 강좌는 제법 시간이 길게 이렇게 지금 영상이 찍히게 되는데요. 일단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포장 워크시트 셀 D17에 제품의 총 매출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 배열 수식은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요. 그냥 배열 수식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D17셀을 구하라고 했고요. 총 매출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배열 수식으로 여기 총 매출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보통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으로 구한 이 결과값을 어떻습니까? 모두 합쳐야지 총 매출합이 구해지겠죠.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가격 곱하기 판매량을 따로 구하지 않고 배열 수식을 이용한다면 한 번의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꼴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sum 함수는 범위를 입력받는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sum 함수를 배열 수식으로 쓰게 되면 범위를 인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곱하기 판매량 가로 닫고 합계를 내어라 라고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죠. 배열 수식은 마무리를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합니다. 그냥 엔터 치면 어떤가요? 오류가 나죠. 바로 sum 함수는 이렇게 범위를 인수로 받는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범위를 인수로 지금처럼 작성해서 배열 수식으로 마무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됩니다. 어떤가요? 일일이 가격 곱하기 판매량 한 이 전체 지금 합계를 내야 될 이 결과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지역 워크시트에서 hlookup 함수를 사용하여 B7셀의 A 1지역의 전체 합계 박스를 찾으시오. 난이도 있는 함수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hlookup 함수와 vlookup 함수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vlookup 함수의 기본 사용 방법을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풀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역 워크시트 B7셀의 결과를 구하겠습니다. 이꼴 hlookup 함수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 엽니다. 찾으려고 하는 값은 바로 A1 지역이죠.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값 lookup value 인수 A1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A1 지역을 위에 있는 이 테이블 전체 이 데이터 안에서 찾아서 첫 번째 행에서 찾아서 전체 합계 박스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에서 지정한 이 범위 안에서 전체 합계 박스는 바로 5행에 해당합니다. 자, 보통 hlookup 함수, 기본은 아까 블로그에 연결해 놓은 링크 동영상을 참고하시라고 했죠. 자, 지금처럼 테이블 어레이의 범위를 잡을 때는 해당 지역 번호 안에 필드명이 포함이 되어 좋고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어레이의 범위가 지정이 되면 규칙이 바로 첫 번째 행은 1, 2, 3, 4, 5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찾으려고 하는 값은 A1이라고 하는 지역명이었죠. A1 지역명을 테이블 어레이 첫 행에서 찾아서 그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전체 합계 박스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 다섯 번째 행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라고 입력합니다. 정확하게 여기 도움말을 보시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다라고 돼 있죠. false 0을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0을 입력합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함수의 기본 사용 방법은 블로그의 기본 사용법 강좌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어떤가요? 여기에 A1 지역을 찾아서 테이블 어레이 5번째 행에 해당하는 전체 합계 박스의 값 228을 이렇게 찾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1 지역이 아니고 A6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를 수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 A6 지역도 228이네요. 공교롭게 똑같은 값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행이 아니고 월간 건강보조식품 매출 합계 3행에 있죠? 3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A6 지역의 3행에 해당하는 건강보조식품의 매출 합계는 55개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품명 딸기의 단가를 찾는 VLOOKUP 함수를 판매 내역 워크시트 C2셀에서 구하시오. 자,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이 각 과일 품명별 단가를 정리해 놓은 표죠. 그리고 C2셀에 지금 딸기에 해당하는 단가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하라고 했죠. VLOOKUP 함수 선택하고 함수 삽입. 찾으려고 하는 값은 바로 딸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바로 오른쪽에 정리해둔 품목별로 정리해둔 단가표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가표 범위를 지정하고 나면 테이블 어레이의 첫열은 1열, 단가는 2열이 됩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단가죠. 컬인덱스 넘버는 2를 입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을 입력합니다.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문제 유형만이 출제되기 때문에 레인지 룩업은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상세하게 레인지 룩업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경우와 정확하게 일치할 값을 찾는 경우를 구분하고 싶다면 VLOOKUP과 HLOOKUP 함수의 기본 강좌를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강좌를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어떤가요? 딸기에 해당하는 단가 5,600원이 아주 쉽게 찾아지죠. 자, 이 문제까지 해서 기본 함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수식 분석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식 부분이 난이도가 좀 우리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문제 풀이를 하시다 보면 모두 이 문제들을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